할 내용은 효과적인 독서 지도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먼저 영어 독서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영어 책을 고를 때 어떤 책을 고르는 게 좋은가,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어 독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효과죠.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할까, 이건데, 영어를 빼고 독서라는 것만 초점을 두면요, 첫 번째로 논리력과 사고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도 형성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몰입, 그러니까 즐거움을 통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언어 실력,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국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고요.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거에는 색깔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상상력이라든가, 책을 읽어서 지식이 쌓인다든가, 가치관이 형성된다든가, 또는 몰입을 경험하는 건 그냥 책만 읽으면 얻어낼 수 있어요. 물론 알맞은 골라내야겠죠. 예를 들어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려면 상상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책이라든가 과학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기 힘들잖아요. 소설 같은 것, 특히 판타지, 이런 소설을 읽어야지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겠죠. 지식을 쌓는 거는 소설로는 좀 곤란하겠죠. 이런 거는 비소설이라고 하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글들, 예를 들어서 과학책, 사회책, 역사책, 이런 것들을 읽어야지 생겨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치관 형성. 가치관은 좋은 가치관도 있고 나쁜 가치관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읽혀주면 돼요. 옛날에 쓰여진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남녀차별이 심하다든가 또 신분제 차별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제하죠. 몰입은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책을 읽으면 돼요. 알맞은 책을 골라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논리력과 사고력, 마지막에 있는 언어 실력 향상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논리력과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논술학원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논리력이 쌓으려면요,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논리력이 쌓이는 거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텐데, 내용 이해는 그냥 책을 읽으면, 책을 제대로 읽으면, 꼼꼼하게 읽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추론적인 이해. 그러니까 추론적인 이해라는 얘기는 글에는 안 써 있는데 행간, 우리가 말하는 행간에 쓰여 있거나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추측하는 이해도 들어가고요. 적용적 이해,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작가라면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을 텐데, 이게 이제 나에게 사건을 적용시켜서 글을 보게 만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고요. 비판적 이해, 이건 뭐냐면, 책을 읽고서 야, 이 책 말도 안 돼, 이 책 정말 좋아, 어떤 점에서 말도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게 비판적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예요. 책에 대한 완벽한 이해. 물론 뒷부분은 적용적 이해라든가 비판적 이해는 좀 더 응용한 거겠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갖고 토의를 합니다. 디스커션. 주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거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저희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노블 시간에 내용 이해부터 토의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블 시간, 저희 금요일마다 노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 빨간색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논리력 사고력이 여기도 도움이 되는데 끝은 아닙니다. 뭐가 또 있냐면요, 토의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요. 찬반 토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찬반 토론에 대한 것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글로 쓰면 그걸 논술이라고 합니다. 논술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술학원에 다니면 아이의 논리력과 사고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저희 학원은 논술학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용 이해부터 토의까지. 저희 이제 글 쓸 때 그런 글 많이 나오거든요. 네가 주인공이라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게 이제 적용적 이해를 아이들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딩 컴프리헨션의 내용 이해 문제도 있고요. 추론적 이해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효과적인 영어 독서 지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영어 독서할 때 어머니들이 실제로 논리력 사고력을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이가 혼자 읽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아이가 읽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에는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 혼자서 읽을 때는 상상력, 지식 생성, 가치관 형성, 몰입 경험 이런 것들은 되죠. 그리고 이제 언어 실력 향상이 이제 돼야 되는데 언어 실력 향상도 책만 읽는다고 저절로 얻어지지 않거든요. 어머니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영어 독서에서 기대하는 건 언어 실력 향상이에요. 우리 애가 설마 영어 소설 많이 읽고서 영어 독서 많이 해서 상상력이 풍부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영어 실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영어 실력이 우리가 좋아진다고 할 때 먼저 이런 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늘 거다. 처음 보는 어휘도 나올 거고 봤던 어휘도 나와서 복습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묶음으로 된 표현. 영어 잘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컬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연어라고도 하고 이제 옛날 분들은 이걸 수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거하고는 좀 달라요. 잘 쓰이는 표현들을 묶음으로 외워두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법도 혹시 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글을 머리에서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한다. 쉽게 말해서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읽기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늘 텐데 그 중에서도 읽기 실력이 느는 것 그리고 어휘가 느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저희가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문법도 늘긴 하겠지만 또는 묶음으로 된 표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첫 번째랑 마지막 걸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것만 생각하든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실력이 늘든 간에 이렇게 실력이 늘려면 단순하게 영어 독서를 했다고 해서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영어 독서를 해야지 이런 영어 실력이 늡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독서의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독서의 종류를 나누는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얼마큼 꼼꼼함으로 읽었냐에 따라서 정독과 속독 또는 훑어읽기가 있고요. 책의 전부를 읽었냐 일부를 읽었냐에 따라서 통독, 완독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선독, 일부만 읽는 거죠. 횟수를 통해서 한 번 읽었냐 또는 여러 번 읽었냐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요. 읽을 때 소리를 냈냐 안 냈냐로 목독과 음독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 독서의 양이 많냐 적냐로 또 나뉠 수 있겠죠. 제가 색깔을 칠했던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하는 또는 좋다고 생각하는 독서 형태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겹치는 것도 있고요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정독, 그러니까 정독을 해야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죠. 빨리 읽으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독, 천천히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때 몰입의 경험을 겪게 돼요.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재밌는 책을 골라야 돼요. 재미없는 책, 그냥 영어 실력 늘린다고 그냥 아무 책이나 막 주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재밌을 것 같은 책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미없는 책은 공부할 때 막 굉장히 많이 읽게 돼요. 평소 아이들이 혼자 읽는 건 재밌는 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밌는 책. 자, 그 다음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으면 언어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얻어가는 게 정말 적어요. 반복해서. 책을 한 번 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읽으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읽게. 그리고 음도. 자,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학년이 높아지면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학년 때는 특히 소리를 내서 읽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학년 때는요. 영어책 기준으로 저희 학원에서 2점대에 공부할 때까지는 음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2점대에서도 사실은 2B까지는 반드시 음독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2M은 책의 난이도에 따라서 책이 너무 길면요 음독하면 목이 아파요. 책이 좀 짧으면 음독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서 좀 결정하셔도 되고요. 2B까지는 책들이 대부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독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독.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다독이 좋은데 저학년 때 효과가 좋아요. 학년이 높아지면 다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책 한 권 자체가 이미 두꺼워요.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이 얇은 저학년 때
그러니까 2B까지겠죠. 이때까지 다독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야지 영어 실력이 느는데, 제가 이제 영어 실력 향상에는 이렇게 3가지, 반복독, 음독, 다독. 근데 다독은 또 저학년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학년에 공통되는 건 반복독과 음독입니다. 이 얘기 많이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전에도 설명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것과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쉐도잉이 일반적으로 언어 실력을 쌓았는데 제일 좋아요. 근데 독서할 때마다 맨날 쉐도잉 할 수는 없죠. 모든 책을 다 쉐도잉 하긴 힘듭니다.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원더스 교재와 노블 교재, 그거로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책을 몇 번 쉐도잉 했는데 일주일만 완벽해요.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읽는 책을 갖고 쉐도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책은 그냥 읽는 거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어 공부는 장기전입니다.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계속해서 영어 책을 봐야겠죠. 영어 신문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영어 뉴스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또는 경험을 갖고 있다면 커서 영어를 할 때마다 좋은 기억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책,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때는 재밌는 책 위주로 읽혀주세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재밌는 책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국어책, 그러니까 한국 책들 생각하세요. 어떤 책 읽었는지.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영어 책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렵지 않은 책. 어려운 책 읽히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요번에 설명회에서 포인트가 어렵지 않은 책,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하고에 비해서 책이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잘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아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장 유명한 게 한국에서 렉사이라고요. 아토스 AR입니다. 일반적으로 AR 아토스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어 도서관에서 쓰는 거거든요. 영어 도서관이나 많은 다른 영어학원에서 아토스와 AR 지수 많이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렉사일이 더 유명해요. 아토스나 AR보다. 이 유명한 둘 다 책의 수준과 아이의 수준을 평가해 놓은 거예요. 정해놔서 이 정도, 이런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테스트를 봐야 됩니까? 자, 저희 UAS 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테스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이들의 AR 지수가 또는 렉사일 지수가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우리 아이들의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렉사일 지수의 경우에는 그냥 숫자 10부터, 이게 제일 낮은 레벨입니다. 1700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숫자가 크면 책도 어려워지고요. 아이의 실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아토스의 경우에는 0.2부터 8까지 되어 있어요. 레벨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이들의 학년을 의미합니다. 8 하면요, 8학년 수준인 거예요. 실제로 아토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1학년부터 5학년 아이들한테만 쓰여요. 그래서 이제 덜 유명한 겁니다. 반면에 렉사일은 성인 레벨까지 되어 있어요. 아토스라는 걸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1은요, 앞에 있는 아이의 학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인 거예요. 뒤에 있는 소수점 뒤에 있는 1은요, 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개월이에요. 아이가 1학년 된 지 1개월 됐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책이나 또는 아이의 읽기 수준이. 1.5예요 하면 1학년 5개월 정도의 읽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AR과 아토스 지수예요. 아토스는 책의 수준을 얘기하고 AR은 학생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세트입니다. 아토스가 이제 더 익숙하니까 아토스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아토스의 경우 이제 우리 애가 영어 도서관 갔는데 2.5를 받았어요 하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아이 읽기 수준이 2학년 5개월 차의 수준이래.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원에서는요, 미국 교과서를 쓰잖아요. 미국 교과서 1학년 거는 쉬운 거는 190부터고요. 어려운 건 530이에요. 이게 1학년 교과서입니다. 어려운 거는 뒤쪽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거 저희가 이제 1B가 있고요. 1M이 있고요. 1L이 있잖아요. 우리 책에 1L 정도 되면 렉사일 지수가 한 500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토스로 따지면 1.7 정도 되는 겁니다. 1년 7개월쯤 된 거. 대부분 이게 이제 1.9에서 끝나요. 1.0부터 1.9. 그래서 총 학년마다 10단계가 있습니다. 한 학기를 5개월씩 잡으시면 돼요. 1.0부터 1.4까지는 1학기, 1.5부터 1.9까지는 2학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략 1.7, 원L 듣는 우리 아이들은 1.7의 수준의 책을 배우는 거예요. 책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의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렉사일 지수랑 AR 지수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연관시킬 수 있어요. 같이 연동. 미국 애들의 경우에는 좀 잘하는 애들이 3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끝날 쯤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학년 아이들의 렉사일 지수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1L쯤 되면 300은 안 될 거고 한 250쯤 되겠죠. 1L쯤 할 때는 렉사일 지수가. 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리 아이가 1L에 있으면 그래, 미국 아이들 1.7에 있는 애들 수준이겠네. 1M에 있으면 1.4 정도의 수준이겠네. 이렇게. 1B에 있으면 1.1의 수준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렉사이 원래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일반 분들이 따지기에는 좀 복잡하거든요. 2B에 있는 아이들은 2.1이라고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M에 있는 아이들은 2점 정도, 그리고 2L에 있는 아이들은 뭐 2.6에서 2.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아이들이 속한 반에 따라서 아이들의 AR 지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 지수랑 렉사일의 상관관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시면 그 상관관계보다는 1.1이 보여요. 그죠? 처음에 1.1이 있습니다. 1.1. 그때 아이의 렉사일 수준을 봤더니요, 25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자, 1.4쯤 됐어요. 1.4를 됐더니요, 갑자기 아이의 렉사일 지수가 175입니다. 확 뛰죠. 25에서 175. 그리고 1.9. 자, 1학년 마지막 단계입니다. 1학년 마지막 단계가 됐더니요, 325예요. 그러니까 1.1, 1학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렉사일 지수가 300이 뜁니다. 굉장히 많이 뛰는 거죠. 다시 2학년이 되면 이제 35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학년이 끝날 쯤에 525예요. 요번에도 꽤 많이 뛰었는데 아까보다는 좀 상승폭이 적네요. 175가 상승했습니다. 1학년 때 300, 2학년 때 175. 렉사일로 보니까. 3학년 거 볼까요? 3학년 처음 올 때는 550입니다. 그런데 3학년이 끝날 쯤에 보니까 675예요. 그러면 550에서 675면 어떻게 되죠? 125입니다. 렉사일의 상승폭이 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처음에 700이었는데 4학년 끝날 때 775. 75밖에 안 되죠. 5학년 때도 800에서 875, 75밖에 안 돼요. 4학년부터는요, 75씩밖에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본적인 영어가 끝나는 거예요. 쉬운 영어가.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영어입니다. 그 영어를 잘해야지 스피킹도 잘하고요, 듣기도 잘합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때 영어를 잘 세팅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1점대 300이나 렉사일 지수가 올라가죠. 3학년 때는 많이 올라간다고 했지만 3학년 때는 125였어요. 3학년 때는 1학년 때 비하면 훨씬 적게 올라갑니다. 영어의 기초를 쌓는 가장 중요한 기간은 1점대 할 때예요. 이때 공부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1점대 때 몇 학년이에요? 우리 애들이 1학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1학년의 경우 거의 유치원생과 비슷해요. 여기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아이는 아직 학습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점대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만약에 이때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데 아이는 준비가 안 됐다면 재밌게 영어를 익혀주세요.
다독도 좋고, 다독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학년 때 특히. 다독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쉐도잉 같은 거는 이런 책 할 때 안 시키셔도 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많이 읽혀주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렉사일 지수 활용 도서 선정 방법, 이건 제가 이제 정한 게 아니라요. 렉사일을 만든 곳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만들어 놨냐면요. 책의 렉사일 지수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니까 책의 렉사일 지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렉사일 지수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렉사일 지수 300이야. 그러면 렉사일 그 홈페이지에서는 300이 나온 아이는 300의 렉사일 지수 갖고 있는 책을 읽으라고 추천을 해요. 그러면 75%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75%밖에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으라고?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렉사일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근데 이 렉사일은 왜 만들었냐면요. 미국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맞을까? 고민이 시작된 거죠. 자, AR과 아토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AR이 이제 학생입니다. 그리고 책은 아토스입니다. 아토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R 지수가 예를 들어 3.3이 나오면 아토스 3.3을 읽히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75%를 이해가 되는 책이 이 쉬운 책인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쉬운 책 읽어야 된다?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몸에는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입에는 다 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영어 책의 경우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렉사일 지수보다 10% 낮은 걸 읽으면 82%가 이해되는 책이래요. 30%가 낮은 건 91%가 이해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90% 이해되는 책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책들이냐면 요즘 웹소설 많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읽는 책들. 이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배우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20%에서 10%, 요 정도에 있는 책들이 아이들한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 정도의 수준의 책을 읽히라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아토스와 AR에 두면은요, 대부분 요 앞에서 했었던 우리 아이가 2.5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요 대략 450이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10%에서 한 400, 20%면 350까지, 그죠? 그러니까 2.0에서 2.2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아이의 실력보다 쉬운 책을 읽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렉사일 지수와 똑같은 걸 읽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미국 애가 300을 받았어. 우리 애도 300을 받았어. 만약에 둘이 같은 렉사일 지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미국 애가 영어를 훨씬 잘해요. 단어도 훨씬 많이 알고요. 말도 훨씬 잘하고요. 듣는 것도 훨씬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나와요? 300이?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한국 애들이 훨씬 똑똑해서 그래요. 같은 렉사일 지수가 나왔다면 한국 애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애는 안 똑똑한데요. 미국 애는 더 안 똑똑합니다. 그래서 같은 렉사일 지수가 나와도 같은 영어 실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운 책을 읽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 쉐도잉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제 쉐도잉은 지금 원더스,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노블, 이 두 권으로 혹시 시간이 더 남으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시키셔도 돼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이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싫어해야 됩니다. 쉐도잉 자체를. 그래서 쉐도잉 할 때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1단계 쉐도잉하고 2단계 쉐도잉은 아니고요. 1단계 쉐도잉은 한 문장씩 듣고서요. 들은 다음에 멈춰야 됩니다. 기계를.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소리가. 그건 한 문장 듣고 책 보면서 따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라고 하죠. 저희가 하루 최대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4번으로 좀 줄여주세요. 1점대에서는 6번을 4번으로 줄여주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면. 2학년의 경우에는요. 2점대 2B, 2B부터도 벌써 책이 많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많이 읽으면 4번입니다. 6번 하는 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힘들다고 하면 2점 때부터는 3번. 이것도 너무 힘들다 하면 2번. 한 번 안 됩니까? 한 번 안 됩니다. 한 번은 반복이 아니라서 안 돼요. 2번은 읽어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무조건. 한 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쉐도잉 2단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쉐도잉 1단계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책 안 보고 하는 겁니다. 한 문장씩 듣고 멈추고 따라 읽는 거예요. 쉐도잉 2단계가 되면요, 더 이상 사실은 쉐도잉을 안 해도 돼요. 그 책은 끝난 겁니다. 우리 애는 지금 일주일인데 쉐도잉 2단계가 됐는데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이미 잘하는데 또 시키는 거잖아요. 구구단 다 외웠어. 근데 또 외우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책을 읽혀서 쉐도잉을 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죠. 쉐도잉을 하게 되면요, 발음하고 억양이 좋아지고요, 어휘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를 잘하는 경우에는 문법 이해 능력이 좋아져요. 안 보고서 따라할 수 있는 거는 문법적인 것들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